예,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오서부의 성견지명의 오서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이 다행히도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밤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 시장을 좀 보시면요, 아시아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긴 할 거예요. 예, 아시아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시장이 아시아 시장을 반영을 해서 움직임이 나와요. 그죠? 미국 시장이 어제 떨어진 거는 아시아 시장이 먼저 많이 떨어졌었죠. 예, 그 영향으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고, 물론 미국 시장은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더 영향을 끼치긴 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장이 그런 대로 흘러가다가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미국 시장은 낙폭을 좀 많이 좀 확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오겠죠? 예, 단기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유럽이랑 미국 시장이 뒤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 내일 우리 시장이 상승이 나올까요? 물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냐에 따라 좀 틀려지긴 하는데, 미국 시장이 오늘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올라가 줘야 내일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설프게 올라가면 오히려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이랑 아시아 시장은 오히려 조금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뭐 오미크론에 대한 또 어떠한 또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물론 상황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적어도 1% 이상 상승이 나와줘야 내일 우리 시장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던 간에 오늘 우리 시장이 2899.72, 2900, 장중에는 2900도 살짝 넘긴 했었는데 2900이라고 치고요. 저 정도면 2900이라고 치고,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2839였죠. 어제 마감이. 예, 2900을 한 방에 좀 깨고 내려온 상황이라 2, 3일 안에 2900을 회복 못하면 단기적으로 2900이 강한, 비교적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29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이 중요하겠죠.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되밀리면 시장은 앞으로 12월 15일까지는 2900에서 2800 사이의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 2900에서 2800 사이의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15일 다들 아시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D-Day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좀 공화당이랑 민주당의 좀 마찰음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은 또 한번 출렁출렁 하겠죠. 저는 그래서 2900이 깨지는 시점을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아닐까라고 그동안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뭐 어차피 어제 뭐 시장이 2900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제 생각은 틀린 거죠. 그리고 오늘 2900에 지금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2900 위에서 끝나냐, 2900 밑에서 끝나냐, 그게 아마
만약에 내일 2,900 위에서 끝나면 그나마 시장이 요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2,900을 안 깰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 2,900 밑에서 끝나면 12월 15일까지는 2,900 넘어가기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오늘 시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여기 보시면 9천억이 넘는,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9천억이 넘는 강한 매수를 해줘가지고 오늘 시장이 2%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금융투자는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 모두 매수였어요, 장 초반에는. 그런데 시장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4%대 상승이 나왔죠. 4%대 상승이 나오면서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쪽으로는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잠깐 좀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외국인이 4,400억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가 한 580억 정도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도 7%대 급등이 나왔죠. 그 두 종목을 합치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이 두 종목에서만 한 5,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5,200억 정도.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천억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두 종목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서 5,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상승을 하긴 했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런 종목들을 강하게 상승을 시키면서 시장 지수를 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2,900까지 와준 건 다행인데, 오늘보다는 내일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일 시장에서 무조건 2,900은 버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크게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어제 시장이 오미크론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언론에서 떠들기로는. 그런데 오늘도 오미크론에 대한 뉴스가 이것저것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이지리아로 선교하러 갔던 사람 2명이랑 운전해줬던 분이랑 해서 4명 정도가 지금 의심 환자로, 오미크론 의심 환자로 지금 분류가 돼서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만약에 오미크론 때문에 급락을 한 거였으면 오늘 바이오주들, 특히 대형주들 있잖아요, SD 바이오센서라든가 SK 바이오센스 그런 거, 물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살짝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9%대 하락, SK 바이오센스는 바이오사이언스는 거의 6%대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제 이게 긴 장대 음봉으로 나왔던 게 정말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진 건지는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오미크론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요, 모더나는 떨어지고 화이자는 올라갔어요. 물론 모더나 쪽에서는 자사 제품이 오미크론에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말을 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지금 명암이 좀 엇갈리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시장이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졌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에서 그 바이오 관련주들을 쭉 봤는데, 물론 올라간 종목도 있기는 해요.
올라간 종목도 있긴 한데 대부분 안 좋은 흐름이었다. 예. 그리고 오늘 밤에 만약에 뭐 정부에서 발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이지리아에 갔던 그분들이 오미크론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내일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가야겠죠.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좀 정부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좀 보고 그 정부 발표에 따라서 내일 바이오하고 제약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종목을 좀 볼게요. 어제 명신산업이랑 SL은 빼고 팜스코랑 새로운 종목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팜스코부터 보죠. 예, 팜스코 어제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7%대 하락이 나왔어요. 7%대. 그 전날에도 4%대 하락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 종목은 더 이상 6,000원이 깨지면 예, 더 이상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이 종목은 공부 차원에서라도 좀 더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궁금하다고. 예. 그 이유는 뭐냐? 이 종목은 투신이 끌고 가는 종목인데 투신이 오늘 빼고 어제까지만 해도 3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개인들은 팔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과연 투신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요걸 한번 지켜보자고 그랬죠. 팜스코. 근데 오늘 투신에서 21,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보험에서 3,800주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보험을 제껴 놓는다고 치고 봤을 때 투신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 어제 하락이랑 그제 하락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겁나서 던진 겁니다. 겁나서. 거래량이 얼마 안 되는 종목에서 시장이 무너지니까 겁나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오늘의 시장이 뭐 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그걸 빼고더라도 만약에 오늘 시장이 보합이었어도 이 종목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투신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 주니까. 그래서 오늘 5,600원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5%대 상승이 나와서. 이 종목은 며칠 더 볼 거예요. 이 종목은 며칠 더 볼 거고 과연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와 주는지 한번 좀 지속적으로 한번 좀 관찰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롭게 말씀드린 종목이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차트상 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1선이 하락을 하고 있고 21선 밑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가나안이라는 데서 연일 20만 주 내외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잡아도 된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타 쪽 빼고라도 어제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관 쪽에서 5거래일 연속으로 요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보면 물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51,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제껴 놓고라도 오늘도 기관 쪽에서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쪽으로 해서 58,000주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요건 아마 대주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3만 7천주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술적으로는 안 좋지만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4.45% 지금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오늘 시장이 좋았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이 뭐 앞으로 뭐 급락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미크론이라는 뭐 종잡을 수 없는 지금 재료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예, 그래갖고 이 종목은 기관이랑 기타 법인 쪽에서 내일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내일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내일 시장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새로운 종목 말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하루 건너뛰고 내일 시장을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한 종목 정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팜스코도 그렇고 신성통상도 그렇고요. 이거를 실제로 뭐 잡으셨던 안 잡으셨던 예, 보유를 하고 계시든 안 계시던 간에 이런 거는 공부 차원에서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매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수급이 받쳐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팜스코처럼 예, 수급이 좋은 상황에서 계속 밀렸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좀 유지가 되면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이런 거는 매매를 떠나서 공부 차원에서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추천 종목은 아니라고. 예,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그 종목이 올라가고 밀리고를 떠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관찰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튼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그나마 뭐 다행이에요. 예, 저희 쪽 추천주들도 다 올라가긴 했는데 그거를 떠나서 시장이 여기서 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잠깐 업종 차트 좀 잠깐 좀 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네, 코스피 시장을 좀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2800이잖아요. 그쵸? 2800 깨면 시장이요. 2400까지는 열어놔야 돼요. 별다른 뭐 지지 라인이 없어요. 2800부터 2400까지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처음에 올려드렸을 때 9월 10월에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을 거예요. 현재 시장의 진바닥은 2800이 될 거라고. 2900은 언젠가 깨질 거고 2800에서 진바닥이 형성이 된 이후에 시장은 올라가지 않겠나 라는 말을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800을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2800을. 그래서 2800을 우리가 지켜내려면 지금 2900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왜냐? 12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물론 그때 뭐 협상이 뭐 순조롭게 잘 돼서 시장이 뭐 그대로 쭉 올라가 주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여러 가지 마찰음이 생기고 이런저런 우려감, 뭐 디폴트에 빠지네 마네 뭐 이런 미국이 뭐 그런 상황으로 빠지네 마네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면 미국 시장 분명히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 시장 어떻겠어요? 더 흔들리겠죠. 예. 그때 2800을 지켜주려면요. 그 전에 무조건 시장은 2900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2900 위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상황에 따라서는 2800 깨질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2800 위에서 간당간당하게 지수가 움직이면요. 시장이 정말 확률은 낮지만 정말 패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시장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시장에서 2900 위에서 좀 움직여줘야 그래도 우리가 좀 여유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장 지수로 봤을 때. 예, 뭐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걱정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예.
점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시장 좀 많이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요. 내일 시장이 좀 중요하니까 예, 오늘 뭐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시장을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어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제가 시장을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오늘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안 되고 예, 내일 시장까지는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